1강 쿠팡.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재무제표 재미나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처럼 재무제표 읽는 연습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화해서 우리 재밌는 책 읽어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나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업종입니다. 소매 유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화두죠. 쿠팡과 이마트, 과연 누가 이걸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결국 뭐예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숫자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런 이유가 왜 있는지 또 정성적인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처음에 어떤 회사를 볼 때는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일단 실적이죠, 실적. 그래서 손익계산서 꺼내놓고 과연 매출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인지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쿠팡 주식회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쿠팡 주식회사요, 최근 7기였습니다. 7기 어마어마하네요. 매출이 7조예요, 7조. 단위가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7조입니다. 쿠팡이 어느새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년도 전기만 해도요, 6기에는 4조대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이라고 할까요? 7조까지 성장을 했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그러면 이익도 이 정도의 부응을 할까요? 이익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은 영업 적자 나는 회사죠. 다만 영업이익률 한번 지금 계산해 봤더니 전기 대비, 전기에는 마이너스 26%까지 손실률이 잡혔어요. 영업 손실률이. 그런데 7기 단기에는 영업 손실률이 마이너스 10%로 많이 줄었습니다. 손실폭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는 회사고요. 영업 손실률이 16% 감소한 데는 26%에서 10%로요. 크게 양대 산맥입니다. 영업이익을 이루는 원가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매출 원가와 판관비죠. 판매관리비 줄여서 판관비. 여기 약 두 개년도만 봤을 땐 매출 원가율이 한 12% 크게 감소한 걸로 보이고 판관비율은 4% 정도 감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과거 4개년치로 한번 봐볼까요? 4개년치로. 5기, 4기까지 봐보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놨죠. 4기의 영업이익률, 사실은 손실률이죠. 영업 손실률이 마이너스 30%였습니다. 근데 그게 7기에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무려 영업 손실률이 20%나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기 전체로 봤더니 4개년도 봤더니 오히려 매출 원가율이 크게 줄었다기보다는 판관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판관 비율이요, 4기에는 50%나, 그러니까 매출의 반이 판관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7기에 와서는 27%까지 줄면서 이쪽에서 한 23% 감소한 폭이 있죠. 매출 원가는 오히려 4년간은 크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4기에는 80% 정도였는데 7기에는 오히려 84%예요. 원가율이, 매출 원가율이. 오히려 6기만 95%로 이례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쪽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재무제표를 읽어나간다는 게 숫자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추정해 보는 건데, 그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냥 할 수 있는 의심은 매입 원가가 비쌌나? 6기에?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95%나 잡혔나?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5기, 4기가 더 안 좋았어야 돼요. 매출 원가율이 더 높았어야 돼요. 왜죠? 오히려 초반일수록 이름이 안 알려졌을 때일수록 구매 파워가 약하니까 비싸게 사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결국 매출 원가율이 높다는 거는 매입 원가가 높지 않았다면 매출 단가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6기에 매출 단가를 상당히 낮춰서 공격적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팔았지만 단가를 상당히 싸게 해주면서, 그죠? 시장 침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원가율, 매출 원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6기가요.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업 손실률 폭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데는 20% 줄어들었죠. 다시 영업 이익률 손실률로 오면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재무제표 보시면요, 주석사항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게 있어요.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해 놨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 쿠팡 주식회사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천히 궁금한 거를 천천히 보시면 돼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매출액 대비 제가 비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비용들을, 성격별 비용들을. 그랬더니 가장 큰 게 뭐냐면 72% 재고자산의 변동과 매입. 그러니까 상품 재고자산 사온 거예요. 쿠팡이 이거 유통을 하니까. 이게 매출액의 한 72%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큰 게 20%가 인건비예요. 어마어마하죠. 인건비가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봤더니 서비스 이용료가 한 6% 되고요. 운반 및 임차료가 4%,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2%, 그 다음 우리 중요하겠죠. 광고 선전비가 4%. 우리 사실 회계 개정 과목은 상식선이니까 제가 회계를 뭐라고 하냐면 회사의 가계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면 누구나 예상이 됩니다. 그죠? 아는 제목들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당연하죠. 상품 재고 매입 비용이 72%고 좀 이례적으로 인건비가 꽤 센 느낌이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20% 정도니까.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5기, 4기까지 해서 쭉 흐름으로 봐봤어요. 성격별 원가율이라고 할까요? 봤더니 재고 매입 비용은 80%에서 72%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 감소했거든요. 상품을 매입하는 비용이. 그 말은 뭐겠어요? 구매 파워가 생긴 거죠. 쉽게 해서 쿠팡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싸게 사올 수 있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재고 매입 비용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중간에 잠시 6기가 좀 튀긴 했지만 줄여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제로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요. 메이저 제조사들도 쿠팡하고 거래하고 싶어가지고 조건을 맞춰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여지고, 인건비도 보니까 4기에 30%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매출액 대비 20%까지 감소, 3분의 1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건 예상컨대 아마도 인건비가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요. 매출이 증가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중이잖아요. 이게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매출이 7조까지 올라온 거에 효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대에서 4%까지. 이건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매출이 무려 7조까지, 1조 5천억에서 4기면 1조 5천억에서 7조까지 증가했는데 광고비 비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출액 성장하는 비율보다도 광고 성장률이 더 컸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 아까 손익계산서 여기 성격별 비용을 보시면 광고 선전비가 4기에 32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7기에 2,900억까지 증가를 시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운반 및 임차료는요, 살짝씩 줄어드는, 그렇죠? 7%에서 4%까지. 이게 정상이죠. 왜요? 매출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율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2%대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매출액 4배가량에 맞춰서 그 비율대로 우리 설비들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가를 했는지 궁금하면요. 감가상각 관련된 자산이 뭔가 재무상태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에서 감가상각의 대상 자산 그리고 큰 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영업에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인데 얘가 3,900억에서 5,600억까지 증가합니다. 그죠? 유형자산 증가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도 증가했을 테고,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사용권 자산이라고 해서 전혀 6기에 없다가 7기에 무려 5,100억까지 새로 생긴 거죠, 거의. 이거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재무제표 읽다 보면 궁금한 거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뭘까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는 주석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주석에 봤더니 리스가 개정됐는데 화면 보이시는 거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료 지급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리스 아시죠? 이렇게 사실은 내 자산이 아니고 이용료 주면서 쓰는 건데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리스 개정이 되면서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 자산에 대해서는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이라고 해서 자기 자산으로 잡은 다음에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것 때문에 뭐예요? 원래 리스료로 가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뭡니까? 사용권 자산에서 감가상각되고, 사실은 리스로 쓴다는 게 주로 뭐겠습니까? 이용,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임차료로 갈 거를 요 리스, 사용권 자산으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일단 유형자산부터 보면, 유형자산에 보시면 건물 부분에 있잖아요. 건물 부분에 보면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상각 누계액이 17619 있습니다. 이게 176억인데 단위는 정기말 해도 건물 상각 누계액이 120억. 그러니까 상각한 쌓인 게 누계액인데 120억에서 170억으로 늘어났으면 50억 정도가 감가상각이 추가적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오히려 쿠팡의 유형자산 봤더니 아직은 건물 자체보다는 비품이 훨씬 크네요. 비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품 성격으로 쓰는 자산이 크고요. 사실은 근데 건물 하면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 같은 걸로 쓰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는 게, 그럼 그게 우리가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용권 자산이라는 리스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다. 보시면 뒤에 보시면 리스와 관련돼서 가장 큰 감가상각 자산, 이걸 리스를 되게 멋스러운 표현으로 이제는 사용권 자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죠? 여기 봤더니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에서 부동산이 제일 큽니다. 100만 원 단위니까 960억 원. 원래는 이게 뭐예요? 임차료로 쉽게 해서 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재무제표는 과거인데 조금 미래까지 이제 자신감 생기면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워렌 버핏식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향후 쿠팡은 어떻게 됐어요? 물류창고를 위해 직접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리스로 써도 회계상으로 사용권 자산 잡혀가지고 감가상각되나 직접 취득하나, 그렇죠?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큰 영향이 없으니 차라리 직접 취득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재무제표 첫 시간 우리 상당히 요즘 화두였던 쿠팡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라는 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가장 메인인 실적부터 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 원가를 좀 주석해서 자세히 본다던가, 자산을 좀 재무상태표에서 자세히 본다던가, 이렇게 그 꼬리를 물고 읽다 보면, 스토리하다 보면 재밌는 재무제표 읽기가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오늘 첫 시간 요 정도로 한번 마감해 보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 이마트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